지금도 이제 가짜 뉴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상혁 위원장께서는 가짜 뉴스 그걸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계십니다. 작년 취임사는 물론이고 올해 재차 취임하시면서 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21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 대응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의 엄정한 대응이 왜 필요한지 국민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뭐 강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전파하는 것들을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고요. 그 부분들이 이른바 저희 정보통신망법에서 얘기하는 불법 유해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 의무를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지고 있고요. 허위 조작 정보를 어느 것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방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네. 사회적으로 명백한 내용들은 사회적으로도 판단이 되겠죠. 예. 하여튼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죠? 이게 우리 사회에 보편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짜 뉴스의 판정과 행정 조치가 언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역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정보, 조작 정보의 개념과 범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기준,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허위 정보가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게 허위 정보라는 거죠.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특정 보도가 가짜 보도이라는 것을 판정할 수가 있죠? 명백한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허위 정보고요. 예. 조작 정보라는 거는 의도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실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 조금 전에 우리 박대출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에 대해서도 사실임에도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은.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좀 위원장의 입장을 좀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통위에도 자료를 받았고 방심위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선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심의 등 행정 조치를 방심위에서 수행한다. 지금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어떠한 기준도 절차도 갖고 있지 않다. 기준도 절차도 없다라고 답변을 해줬고요. 또 놀라운 점은 저희가 이제 방심위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그럼 방심위는 있어야 되는데요. 허위 사실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 판결의 남에 따라서 방심위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심의,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방통이나 방심위 한 곳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이런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법 2조 앞에 잠깐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위헌 결정이 난 거군요. 난 거는요. 공연히 허위의 통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일항이 네네네. 그로 인해서 네. 방심위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심의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저것 때문에 그 후부터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방송규제를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엄정 대응 운운하면서 엄포를 놓았지만 정작 방통위는 가짜뉴스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자 방심위에서 할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했는데 방심위는 허위 조작 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이상합니다. 심지어 방통위는
이 건과 관련해서 단 한 차례도 방심위와 합동회의를 한 적도 없고 공문을 수발실한 적도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이고요. 거기서 독립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심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을 침해를 하는 행위고요. 네. 방송통신심 지금은 법적 개념을 자꾸 묻고 계신데 허위적 정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들이 제가 아니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허위적 지금 정보로 가짜뉴스에 대한 인해서 부분에 허위적 대해서 정보로 인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추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기준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절차들을 방심위와 밟고 계셨어야 될 텐데 어느 것 하나 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념과 기준조차 모호한 가짜 뉴스를 운운하면서 국민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겁박해 왔어요. 우리 야당 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방심위 같은 다른 기관의 책임을 전가해 왔지만 정작 방심위와는 제대로 합의조차 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의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은요. 협의조차 하지 않아 왔고요.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가짜 뉴스의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책임은 떠넘겨 온 것이 방송 재승인 재허가권을 뒤에 업은 방통위가 매체들더러 알아서 잘해라. 그때 양심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무언의 협박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를 엄단을 하겠다는 얘기는요.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는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감염병 방역 활동,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로 불법 정보이죠. 그 감염법 예방법에 위반한 불법 정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단속이 정보를 가능한 내는 건 거죠.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사실관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관계 어긋나면 거짓인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그 검사를 받는 게 사람 그 장소에 따라서 병원에서 받으면 음성 나오고 보건소에서 받으면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허위 사실입니까? 그 진실한 사실입니까? 허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불법 정보이고요. 그거는 저희들로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 단속이 아니라 유통 방지할 의무가 있는 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 부분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요.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니 지금 그런 문제들은 또 똑같이 여당이나 야당 모든 의원이 같은 말을 합니다. 가짜 뉴스는 척결돼야 된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고 계시냐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기준은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고요.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고 자, 그건 이제 마무리 경험치든 여러 시작합니다. 가지에서 판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예, 그러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